안녕하세요. 저는 서지연 42입니다. 오늘은 택시 운전대를 잡은 첫날이에요. 손에 쥔 핸들이 낯설고 가슴은 쿵쿵 뛰는데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아직 모르겠어요. 예전엔 카페를 운영했었죠.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커피 향이 가득했던 그때가 지금은 먼 꿈처럼 느껴져요. 그래도 오늘은 새 시작이에요. 첫 손님을 태우는 날 떨리지만 기대도 되네요. 차 문이 열리고 첫 손님이 탔어요. 양복을 빼입은 중년 남성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뒷자리에 앉더니 곧장 전화기를 꺼냈어요. 그래, 이번 계약은 내가 확실히 따냈지. 이 정도 규모는 나한테 맡겨야 해. 목소리가 크고 자신만만했어요. 저는 백미러로 그를 힐끗 보았죠. 얼굴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날카롭더라고요. 어디로 모실까요? 조용히 물었고 그는 주소만 툭 던지곤 다시 전화 속 세상으로 들어갔어요. 운전대를 잡고 엑셀을 밟았지만 손끝이 떨렸어요. 초보 운전사라는 걸 들키면 어쩌나 길을 잘못 들면 어쩌나 머릿속이 복잡했죠. 차 안은 조용했지만 그의 전화 목소리가 그 정적을 깼어요. 내가 그때 그 회사 인수 안 했으면 지금쯤 망했을걸?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망했어, 망했어.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예전의 저를 떠올렸어요. 카페 문을 열 때 손님들로 북적였던 그 시절. 저도 한때는 자랑스럽게 내 브랜드를 말했었죠. 지어네스 커피 여기서만 맛볼 수 있어요. 라며 웃던 제가 있었는데 그때의 저는 지금 이 운전석에 앉아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손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과거를 건드렸어요. 내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꿀꺽 삼켰어요. 여기서 좌회전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어요. 얼른 정신 차리고 핸들을 돌렸죠. 초보세요? 그가 백미러 너머로 저를 보며 물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게 비웃음인지 궁금함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네, 첫날이라 좀 떨리네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론 부글부글 끓었어요. 내가 이렇게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야. 그 생각이 또 떠올랐지만 입 밖으론 나오지 않았어요. 차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라디오도 켜지 않은 탓에 엔진 소리와 그의 전화 속 웃음만 울렸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연아, 이건 그냥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도 가슴 한구석이 시렸어요. 예전에 그 자신감 넘치던 지연은 어디로 간 걸까요? 손님은 여전히 자신의 성공담을 떠들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카페 문을 열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던 날들. 동업자와 함께 밤늦게까지 메뉴를 고민하던 순간들. 그때는 뭐든 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균열이 생겼죠. 동업자의 배신, 투자금 회수 실패, 그리고 결국 문을 닫았던 그날. 그 기억이 갑자기 선명해지면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그 질문이 다시 떠올랐지만 이번엔 대답 대신 쓴웃음이 나왔어요. 여기서 세워요. 손님의 말이 저를 현실로 끌어내렸어요. 차를 세우고 요금을 받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어요. 그는 돈을 건네며 수고하세요라고 툭 던지고 내렸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 억지로 웃고 있는 그 얼굴이 낯설었어요. 첫 손님이었어요. 첫 시작이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요? 운전대를 다시 잡으며 창밖을 보았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바빴고 저는 그 속에서 조용히 다음 손님을 기다렸어요. 괜찮아, 지연아.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이야.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엑셀을 밟았어요.
내일은 어떤 손님이 탈까, 어떤 말을 들을까, 그 생각에 마음이 살짝 떨렸지만 그래도 앞으로 가야죠. 어제의 첫 손님은 내 가슴에 작은 상처를 남겼어요. 그의 무심한 말투, 성공담, 그리고 그 말들 사이로 스며든 내 과거의 그림자. 그래도 운전대는 계속 잡아야죠. 오늘은 택시 운전을 시작한 두 번째 날이에요. 핸들이 조금 익숙해진 듯 하지만 여전히 손끝이 떨려요. 서울의 아침은 어제와 다를 바 없이 바빠요. 차들 사이를 뚫고 달리다 보니 익숙한 길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예전에 내가 운영하던 카페가 있던 그 거리. 간판은 바뀌었고 이름도 사라졌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내 가슴 한구석을 단단히 붙잡고 있죠. 속도를 늦추고 창밖을 보았어요. 새 간판엔 화려한 글씨로 모닝블루라고 적혀 있었어요. 내가 붙였던 지어네스 커피라는 이름은 흔적도 없이 지워졌죠. 창문 너머로 바리스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문 앞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저도 저기 있었던 때가 있었죠. 손님들의 웃음소리, 커피 향, 그리고 내가 만든 공간에 대한 자부심. 그때는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어요. 손님들이 이 커피 정말 맛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백미러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어요. 택시 운전석에 앉은 내가 그때의 나와 같은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회상이 밀려왔어요. 카페가 가장 잘 나가던 날들. 새 메뉴를 내놓을 때마다 손님들이 칭찬해주던 순간들. 동업자 수연과 함께 밤늦게까지 메뉴판을 그리며 웃던 기억. 이거 대박 날 거야, 지연아. 수연이 웃으며 말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균열이 생겼죠. 수연의 배신, 투자금이 날아간 날, 그리고 결국 문을 닫던 그 순간. 마지막 날 손님 하나가 여기 커피 진짜 좋았는데 왜 닫아요? 라고 물었을 때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 말이 지금도 귀에 맴돌아요. 차를 골목 어귀에 잠깐 세웠어요.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니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들은 내가 만든 공간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저 새 간판 아래서 커피를 기다릴 뿐이죠. 내가 저기 있었던 사람이야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론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쓴웃음이 나왔죠. 분노도 회한도 함께요. 왜 내가 저렇게 됐지? 그 질문은 대답 없이 마음속에 가라앉았어요. 손끝으로 운전대를 두드리며 그때의 커피 향을 떠올렸어요. 그 향은 날 괴롭히는 동시에 내가 살아왔던 증거 같기도 했어요. 다시 엑셀을 밟았어요. 이 길을 떠나야죠. 과거는 저기 두고 나는 앞으로 가야 해요. 그래도 그 커피 향은 여전히 내 코끝에 남아 있어요. 라디오를 켰어요. 잔잔한 음악이 차 안을 채웠고 나는 다시 길로 나섰어요. 다음 손님을 태우기 위해, 그리고 내일을 위해. 가슴은 여전히 무겁지만 이 길 위에서 조금씩 나를 찾아가고 싶어요. 어제의 상처를 안고 그래도 앞으로 가야죠. 며칠째 운전대를 잡다 보니 손끝의 떨림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서울의 거리, 손님들의 목소리, 차 안의 공기가 이제 낯설지만은 않아요. 그래도 여전히 가슴 한구석은 무겁죠. 어제 예전 카페가 있던 골목을 지나며 떠오른 기억들, 그 커피 향과 함께 묻어둔 상실감이 아직도 내 안에 맴돌아요. 오늘은 어떤 손님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길을 달렸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죠. 뒷문이 열리고 손님이 타는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 언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백미러를 보니 민정이었어요. 예전에 내 카페에서 일했던 직원, 그 밝은 웃음과 새침한 말투를 잊을 수가 없죠. 민정은 날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놀라움과 안쓰러움이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여기서 뭐해요? 그 말투엔 악의는 없었지만 내 가슴엔 날카로운 무언가가 스쳤어요. 민정아. 오랜만이네.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어요. 민정은 뒷자리에 앉아 가방을 고쳐 쥐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저 지금 작은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인해요. 언니는 택시 운전하세요? 그 질문이 가슴을 콕 찔렀어요. 웃음으로 답했지만 속으론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예전의 나를 민정은 기억하고 있죠. 카페에서 메뉴를 설명하며 손님들과 농담하던 나, 직원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던 사장. 그때 난 민정의 롤모델이었는데 지금은 운전석과 뒷자리라는 거리가 우리를 갈라놓았어요. 응, 요즘 이렇게 지내. 짧게 답했지만 그 말 속에 숨긴 감정이 내 목소리를 흔들었어요. 민정이 자신의 근황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 맡았는데 잘 풀리고 있어요. 다음 달엔 전시회도 열고. 그 말에 잘 됐다, 민정아. 정말 멋지네. 라고 답했지만 속으론 내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민정은 예전처럼 밝았지만 그녀의 눈빛엔 미묘한 동정이 스며 있었어요. 그게 더 아팠죠. 내가 이렇게 보일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카페에서 민정이랑 같이 웃던 날들, 그녀가 언니, 나도 언젠가 이렇게 멋진 가게 할 거예요 라고 말하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는 그녀를 태우고 그녀는 내 손님. 그 간극이 어색함으로 차 안을 채웠어요. 백미러 속내 얼굴을 보았어요. 억지로 웃고 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죠. 민정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언니 카페 그때 정말 좋았어요. 자주 생각나요. 그 말에 가슴이 더 시렸어요. 고맙다고 그때가 나도 좋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고마워라고만 했어요. 차 안은 조용해졌고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어요. 민정이 내리며 언니 힘내세요라고 했어요. 고맙다고 웃었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한숨이 나왔어요. 백미러에 비친 내 얼굴, 여전히 웃고 있지만 어딘가 낯설어요. 지연아, 괜찮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운전대를 잡았어요. 민정의 웃음은 따뜻했지만 내 안의 상처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길 위에서 나는 계속 가야죠. 민정이 간직한 내 과거의 모습이 지금의 나와 너무 달라 보여도 나는 여전히 나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늘 조용해요. 서울의 밤거리가 시끄러운 만큼 우리 집은 고요하죠. 민정과의 어색한 재회 이후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그녀의 동정 섞인 눈빛, 카페에서의 추억이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아요. 오늘은 좀 늦게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은서가 달려와 안겼어요. 내 딸 6살. 그 작은 품이 하루의 무게를 덜어주죠. 엄마, 오늘도 차 운전했어? 은서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 순수한 질문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무겁게 들릴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은서를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는 왜 운전해? 은서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어요. 그 말에 손이 멈췄어요. 비난도 의심도 없는 그 질문이 가슴을 콕 찔렀어요. 그냥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어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엄마 참 멋져.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지만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은서 앞에선 당당하고 싶었어요. 예전에 나 카페를 운영하며 자신감 넘치던 엄마로 기억되길 바랐죠. 그런데 지금은 택시 운전사라는 이름이 어색하게 느껴져요. 은서에게 진실을 말할까 잠깐 고민했어요. 카페가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던 날들, 그리고 이 운전석에 앉게 된 이유. 하지만 그 어린 눈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엄마 은서 지키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야라고 말했어요. 그건 거짓이 아니었죠. 은서가 내 이유니까요. 침대에 은서를 재우며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픈 걸까?
카페 문을 닫던 날 은서가 엄마 가게 어디 갔어? 라고 물었을 때 아무 대답도 못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지금도 나는 은서 앞에서 강하고 싶었어요. 은서가 잠든 얼굴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민정이 나를 보던 눈빛, 첫 손님의 무심한 말, 카페 간판이 바뀐 골목. 그 모든 게 내 안에 쌓여 있었어요. 내가 뭐가 부족했기에 이렇게 됐지? 그 질문이 또 떠올랐지만 이번엔 다른 생각이 스쳤다. 지연아, 은서를 위해서라도 더 단단해져야 해. 그 다짐은 자책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으로 내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내일도 길 위로 나가야죠. 은서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서. 밤이 깊어질수록 손님들의 얼굴이 달라져요. 은서의 질문이 마음을 건드린 뒤 오늘은 유난히 무거운 기분으로 길을 나섰어요. 운전대는 이제 익숙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흔들려요. 뒷문이 열리고 취기가 오른 남자가 털썩 앉았어요. 아줌마, 빨리 좀 가요. 시간 없다고. 그 말투에 화가 치밀었지만 숨을 깊게 들이쉬며 네, 안전하게 모실게요 라고 답했어요. 백미러로 보니 그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투덜거렸어요. 여자가 운전하니까 느려 터졌네. 그 말이 귀에 꽂혔어요. 아줌마, 여자라는 단어가 칼처럼 스쳤죠. 예전에 나였다면 한마디 했을 거예요. 카페에서 손님과 농담하며 당당하던 내가 지금은 왜 이렇게 작아진 걸까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차분히 물었지만 그는 비웃듯 그냥 가다 말할게. 빨리나 가라고 툭 던졌어요. 차 안은 그의 투덜거림으로 가득했어요. 이 나이에 택시나 몰고 뭐 제대로 한 거 있나? 그 말에 손이 떨렸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었지만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굴욕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걸 삼켰어요. 백미러 속 내 얼굴 웃고 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카페를 운영하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손님들이 내 커피를 칭찬하고 내가 만든 공간에서 웃던 때. 그때의 나는 이런 말을 들어도 웃어넘겼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말들이 내 안을 파고들어요. 민정의 동정 섞인 눈빛, 은서의 순수한 질문, 그리고 바뀐 카페 간판. 그 모든 게 내 안에 쌓여 있었어요. 그래도 나는 참았어요. 도착했어요 라고 말하며 차를 세웠고 그는 요금을 툭 던지곤 내렸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한숨을 내쉬었어요. 화가 나고 억울하고 슬펐지만 이상하게도 작은 자부심이 생겼어요. 내가 감정을 참아낸 거예요. 예전의 나였다면 소리쳤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나는 달라졌어요. 은서를 위해 단단해지겠다고 다짐한 그 마음이 나를 붙잡아줬어요. 운전대를 다시 잡으며 생각했어요. 지연아, 너 잘했어. 그 생각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길 위로 다시 나섰어요.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몰라도 나는 계속 가야죠. 오늘은 익숙한 골목을 지나게 됐어요. 예전에 수연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던 그곳. 어제의 취객 손님 은서의 질문, 민정의 눈빛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운전대를 잡으며 속도를 늦췄어요. 그때 골목 어귀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어요. 수연이었어요. 단정한 옷차림,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의 포스였죠. 그녀도 날 봤는지 살짝 멈칫하더니 다가왔어요. 지연아, 오랜만이야. 그 목소리 예전과 똑같았어요. 응, 오랜만. 웃으며 답했지만 가슴이 덜컹거렸어요. 수연은 여전히 빛났어요. 그녀가 새 사업으로 잘 나간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죠. 잘 지내? 그녀가 물었지만 눈빛엔 미묘한 거리가 있었어요. 응, 나름. 대답하며 택시 문을 손으로 짚었어요. 그게 내 지금의 자리니까요. 우리는 짧게 인사를 나눴어요. 수연은 새 프로젝트 얘기를 꺼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예전 이 골목에서 수연과 함께 카페를 꾸리던 날들. 메뉴판을 그리며 웃던 순간 이거 대박 날 거야 라며 서로를 다독이던 때. 그 꿈은 그녀의 배신으로 산산조각 났어요. 지금 그녀는 저 멀리 있고 나는 이 운전석에 있어요. 질투가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그 뒤엔 자유로움이 밀려왔어요. 이제 너한테 얽매일 필요 없어. 그 생각이 처음으로 떠올랐어요. 수연이 떠난 뒤 골목을 다시 보았어요. 예전엔 보이지 않던 벽돌의 균열, 햇빛에 반사되는 그림자가 새롭게 다가왔어요. 내 시선이 바뀐 거예요. 수연은 여전히 빛나지만 나는 그녀를 따라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돼요. 민정의 눈빛, 취객의 말, 은서의 질문. 그 모든 게 나를 흔들었지만 동시에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나로 서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걸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어요. 차에 올라 다시 길로 나섰어요. 그 골목은 여전히 거기 있지만 내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졌어요. 앞으로 가야죠, 내 길을. 오늘은 좀 다른 길로 나섰어요. 서울을 벗어나 해안도로를 달리게 됐죠. 수연과의 마주침, 그 골목에서의 묘한 자유로움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 손님을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 바닷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어요. 라디오에선 잔잔한 음악이 흘렀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문득 차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냥 잠깐 멈추고 싶었죠. 그래서 해변 근처에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왔어요. 파도를 보니 마음이 이상하게 가라앉았어요. 이 운전석에 앉은 지 며칠 안 됐지만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첫 손님의 무심한 말, 민정과의 어색한 재회, 은서의 질문, 취객의 욕설, 그리고 수연과의 마주침. 그 모든 게 내 안에 쌓여 있었어요. 내가 실패한 사람일까? 그 질문이 늘 따라다녔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바다를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무너졌지만 여기까지 왔어요. 카페가 망하고 빚을 지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은서를 안고 이 길을 달리고 있잖아요. 실패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내려놓고 싶었어요. 대신 살아남은 사람으로 나를 보고 싶었죠. 그 생각이 처음으로 마음을 채웠어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졌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난 날들이 떠올랐어요. 카페 문을 닫던 날 은서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그리고 이 택시 운전석에 처음 앉았던 순간. 그 모든 게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아직 아프고 흔들릴 때도 많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나의 힘이었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가 끝났어요. 다시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낮게 울리며 나는 다시 길로 나섰어요. 같은 삶이지만 마음은 조금 달라졌어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고 가끔 눈물이 차오르죠. 하지만 이제는 멈추는 법, 그리고 다시 움직이는 법을 알아가고 있어요. 바다를 뒤로하고 나는 내 길을 달렸어요. 어디로 가든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요. 며칠 전 바닷가에서 보낸 시간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 파도 소리, 노을빛, 그리고 스스로에게 건넸던 말. 지연아, 너 잘 버텼어. 그 말이 내 안에 작은 불씨를 만들었죠. 오늘은 다시 서울의 거리로 돌아왔어요. 익숙한 차 안, 익숙한 길들. 하지만 마음은 조금 달라졌어요. 첫 손님의 무심한 말, 민정의 동정 섞인 눈빛, 은서의 질문, 취객의 욕설, 수연과의 마주침, 그리고 바다 앞에서의 성찰. 그 모든 게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이제는 그 무게를 안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싶어요. 아침 햇살이 차창을 비추며 길 위로 들어섰어요. 라디오에선 익숙한 노래가 흘렀고 나는 운전대를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 첫 손님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더니 운전기사님, 이 길 좋아해요? 라고 물었어요.
그 질문이 나를 잠깐 멈추게 했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이 길이 나쁘지 않네요. 대답하며 백미러를 보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고 나도 따라 웃었어요. 그 미소가 어색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이 운전석이 내 자리가 맞다는 생각이 들었죠. 길을 달리며 예전 카페가 있던 골목을 또 지나게 됐어요. 모닝블루 간판이 여전히 빛나고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가슴이 덜 무거웠어요. 그곳은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니에요. 대신 이 운전대, 이 길, 그리고 은서를 기다리는 집이 내 자리죠. 카페를 운영하던 날들, 손님들의 웃음, 수연과 나눴던 꿈. 그 모든 게 내 일부지만 이제는 그걸 내려놓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갈 때예요. 백미러 속 내 얼굴, 이제 낯설지 않아요. 그 얼굴은 상처를 안고 있지만 웃을 줄 아는 나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서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어땠어? 그 질문에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어요. 오늘은 엄마가 좀 멋졌어. 은서가 까르르 웃으며 안겼고 나는 그 작은 어깨를 끌어안았어요. 문득 카페 문을 닫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나는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시작했어요. 은서의 웃음, 이 운전석, 그리고 매일 만나는 낯선 손님들. 그 모든 게 내 삶의 일부예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켜고 창밖을 보았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바빴지만 나는 그 속에서 내 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아직 상처는 남아있어요. 가끔은 민정의 눈빛이나 수연의 모습이 떠오르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스쳐요. 하지만 이제는 그 질문에 휘둘리지 않아요. 나는 살아남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든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요. 내일은 또 어떤 손님, 어떤 이야기가 기다릴까. 그 생각에 가슴이 살짝 뛰었어요. 이 길은 내 길, 그리고 나는 계속 갈 거예요.